자, 선거구별 흥미진진한 총선 결과 어젯밤에 아마 잠 못 주무시고 지켜보셨을 텐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20대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6년 만에 여소야대,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으로 도약하는 네. 파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는 무섭다. 그리고 또 민심은 천심이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였는데요. 물론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 투표율을 보면은 이 당초에는 상당히 투표율이 좀 낮은 게 아니냐, 네. 낮을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 좀 낮아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기존 정당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 실망한 그런 민심도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러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도 상당히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구조사를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출구조사를 진행하면서 오전보다도 오히려 오후 시간대에 투표에 대한 적극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빙 지역에 이제 부지런히 나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초접전 지역에는 그만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 준엄한 우리 유권자들, 이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그런 선거였고요. 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이 각 정당들이 보여왔던 서비스가 못마땅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공약들을 내놓으셨습니까? 네. 그중에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공약도 있는데 국민들의 약속 너무 중요합니다.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고 그러한 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20대 국회에 대한 바람을 꼭 소중하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감이 커서요. 뭐 얘도 싫고 쟤도 싫다, 투표하기 싫다 이런 분들 사실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다는 거죠. 예. 네, 사실 뭐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누리당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서울 지역에서의 정당 득표를 보더라도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40% 초반 중반대까지 네. 상당히 야권보다도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도 20%대 또 국민의당도 20%대 이 정당 득표를 획득하는 것을 보면은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많이 원해왔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심판적 성격이 강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그런 공약들 좀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했던 것이 또 누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줄다리기, 실갱이를 하면서 정작 이런 수혜를 누려야 되는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바로 실천되지 못하는 모습, 이 상당히 이 정부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선거 전반에 대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또 후보들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이 야권으로서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달라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진 그런 유권자의 표심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또 이 반응하지 못한다면,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 다음 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은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 우리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 생각할 때는 이번에 약속하신 부분들 제대로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몇 가지 뭐 특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강인했던 철옹성 같은 지역구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조짐을 보였다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전체 지역구의 절반 가까운 표가 걸린 수도권에서 네. 굉장히 판도가 결정된 야당이 수도권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표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번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인데요. 또 우리 이 교통방송 TV에서의 가시청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가장 이 준엄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이제는 정당이 뭐예요? 또는 이 후보자들의 텃밭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이 제대로 후보자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울어지느냐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격이 강한 선거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지역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보다도, 그리고 또 누구를 지원받는 후광 효과를 얻는 그런 마케팅 효과보다도 이 각각의 후보들이 얼마만큼 우리 유권자들의 뜻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당의 현수막 뒤에 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또 누구의 등에 업혀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선거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요. 그런 개혁적인 모습, 또 우리 유권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보면 선거 유세할 때도 너무 요란스럽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본인의 능력보다도 유명한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뭔가 좀 효과를 누리고 싶은 그런 선거운동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더 우리 유권자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는,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후보자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당 할 것 없이 후보자들이 조금은 다음 총선 때, 또 다음 다른 선거 때는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선거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122석이거든요. 네. 전체 지역구의 253석 중에서도 대부분이 또 이 서울 수도권에 있고, 또 강원도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의석수거든요. 수도권의 민심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또 이렇다는 측면에서 이 각 당의 후보자들이 더 이상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이 큰 그늘 아래 숨을 곳 수는 없는, 예.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줘야만 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지역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진정한 표심이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특히 서울 지역에서 주목하는 곳이 이 강남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강남 그러면은 이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뭔가 기득권층 같아 보였고 했는데, 특히 이 서울시의 정책들이 그동안 강남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분된다는 것이 웃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네. 강중에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또 강중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의도라고. 네. 이게 강남과 강북을 가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줬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또 혐오 시설이라는 게 따로 없고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쭉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 자체가 강남북이 차별이 없는 것, 특히 우리가 한강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런 개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불균형하게 개발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왔던 점도 이 강남북의 유권자의 어떤 고유한 특성, 좀 불필요한 특성이었거든요. 그것이. 네. 그런 것들을 좀 사라지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였고, 후보자만 좋으면 어느 지역 상관없다. 이것을 네.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강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민주가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 강남벨트 철옹성이 무너진 결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유권자 특성이 특정 정당과 너무 또 일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좀 이런 표현이 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방심하기도 하고 좀 오만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강남 3구, 이 서초, 강남, 송파에도 유권자들의 또 기대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새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주민들, 또 기존에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의 또 기대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히 이 지역은 잘 사는 동네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좀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혹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이 서울시 내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 동네이든 간에 이 국회의원이 헌법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명백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선거에 또 나타났고요. 한편으로는 강북 같은 경우에도 강북에서도 우리는 그동안에는 여기는 야당 성향이 상당히 강한 곳이다, 진보적인 동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내에서도 또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강북 지역에서도 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보더라도 이 서울에서의 강남북 간의 구별은 이제는 좀 더 이상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강남북 간의 차별 없는 정책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조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과도 부합될 수 네.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또 혹시 뭐 말씀 표현이 조금 어려워하실까 봐 그런 건데,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대하는 인식 자체야 뭐 과하지 않죠. 정말 뭐 오만한 거죠. 예, 오만하고 교만한 거에 대한 표로 심판을 받은 건데요. 네. 서울 지역 받고 경기 인천도 보면 73개 선거구 가운데 더민주가 47곳을 석권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포함해서 네. 이제 4곳 다 이제 야당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을 주변에 있는 큰 어떤 도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산이라고 하는 네. 지역, 또 고양시가 있고요. 또 더 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수원입니다. 예. 네. 수원에 이번에는 이 수원 무 지역구라고 해서 지역구가 5개 된,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이 중부 남부의 선거 결과에 또 선거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수원벨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인구수도 많고 바로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냈습니다.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 경기도 가장 의석수가 많은 이 지역에서 그동안에 이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좀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현 정부에서 경기 침체, 또 일자리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와닿지 않았던 것이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원, 그리고 고양, 또 일산, 심지어는 분당에서도요. 이런 네. 곳에서도 이 유권자들의 또 표심으로 그대로 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이 경제라는 것이 한쪽으로 쏠려서만도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대도시 지역, 특히 그동안 우리가 특정 정당의 또 텃밭이 아니냐라고 봤고, 또 특정 정당이 상당히 유리한 공간이라고 봤던 곳에서도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는 경제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청년의 일자리 활성화라든지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도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복지 예. 이런 문제들도 제대로 다루어져야만 유권자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소통을 잘하느냐.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은 또 그것을 또 느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쌍방향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예. 그동안 정부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무심했던 것은 아닌가, 또 덜 노력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 나타났다면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전국의 곳곳의 당선자들에게 지금 이목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도 해보죠. 이제 그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출신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관련 인사들의 면모를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다 소개해드리기는 그렇고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그 박원순 시장과의 또 관계일 텐데요. 네. 뭐 다른 뭐 정치적 관계라기보다는 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정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많고 의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회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이 승북 을 지역에서 당선됐거든요. 당선됐죠. 예. 네. 바로 또 이 지역이 저희 회사가 또 출구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또 박빙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예. 여권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로 이 거물 후보와 대결을 하면서 상당히 박빙전, 과연 당선될 것이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이 지역구이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이 서울시의 대국회 관계가 좀 상당히 또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교두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좀 석패를 한 지역은 천준호 비서실장, 이 시장 비서실장이었는데 이 선전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느 정도의 박빙 승부도 기대되긴 했는데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도전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서울시의회 출신 중에서도 이번에 이 도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 2위권에는 들지 못하고 한 3위권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서울 선거 결과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성북을에서 당선된 기동민 후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당선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시대적 정신인 소통과 혁신, 공감, 공유, 집단 지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 고민하겠다. 예,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을 참 저는 유념해서 볼 부분이 있다. 한간에서는 마치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박원순 키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이건 좀 지나치게 희화하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시정이 얼마만큼 잘 실천되느냐에 있어서의 정무부시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무적인 역할도 있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 시대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또 정치적 리더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 간의 소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와 또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 서울시와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소통 이야기를 할 때 혁신, 또 공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우리 서울시의 이 슬로건인 아이 서울유인가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소통함으로써 슬로건의 의미를 보다 크게 살려갈 수 있다는 것. 시민이 시장입니다. 아이 서울유 그렇죠. 네. 네, 시민이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시청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민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이 서울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동민 후보 당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희화하거나 또 편향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바랬던 부분이 이제는 국회로 확대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우리의 총선 결과로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신들이 특히나 주의 깊게 보는 점은 지금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국정 차질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추진 동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의 경우에도 여소야대의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 굳이 우리의 경우에만 야당이 제1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 서울유 하듯이 아이 코리아 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평가하기는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여 관계, 또 대야 관계, 또 대국민 관계, 대국회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이런 어떤 결과 자체는 국민들이 더 잘 소통하라. 더 또 세대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국가의 리더로서의 대통령의 모습과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정 운영이 잘못되니까 우리 어떤 국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안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좀 섣부른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 관계를 더 잘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우리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3당 시대가 열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 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또 정부와 대통령이 노력하고 이러한 어떤 이 정치적인 관계를 외신들에게 좀 잘 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씀 꼭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방송, 우리 방송 이 수도권 인사이트를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수도권 민심을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유권자들을 대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치 외신들도 그처럼 이러한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면 우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 같은 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총선 결과가 상당한 그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네. 왜 이제 이게 사실은 시대가 변하는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다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게 꽤 있다면서요. 예. 여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론은 중요하고요. 여론조사는
반성할 부분은 또 반성하고 네.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지만 네. 또 조사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이번에 많이 났던 거예요? 가장 예. 중요한 첫 번째 인식은 저도 출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예. 출구조사는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는 시점에 그 해당 지역의 이 선거 판세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을 적용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선거 결과에 대한 이 주목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결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선거 때면 되면 선거조사가 지나치게 많이 실시되다 보니까 우리 응답자들이 또 피로감을 느끼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생기는 왜곡 현상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응답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네. 대표성이